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서사시적 분노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전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중동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밝힌 목표는요, 단순히 이란의 군사시설 몇 개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고 심지어는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은 즉각적이고 아주 거셌죠. 중동 내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동맹국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고요. 이로써 이 충돌은 순식간에 지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작전,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서사시적 분노 작전, 이름이 참 거창하죠. 이게 바로 미 국방부가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사작전에 붙인 공식 명칭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난 6월에 있었던 공습과의 차이점이에요. 지난 공습은요, 몇 시간 만에 끝난, 그것도 밤에 이뤄진 제한적인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며칠간 지속될 걸로 계획됐고요. 이란의 한 주가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모두가 활동하는 대낮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노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런 대규모 공격을 시작한 걸까요?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대체 왜일까요? 백악관이 내세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란 정권이 가하는 임박한 위협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둘째,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마지막 외교적 기회를 걷어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곧 미국을 때릴 미사일을 갖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아니다. 이란이 현재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만들고 있다는 첩보는 없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을 두고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평가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작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늘 이란을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말해왔죠. 이슬람 신정체제가 핵무기를 갖는 건 인류의 재앙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자, 이런 격렬한 충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긴장이 어떻게 고조됐는지 한눈에 보이죠. 작년 여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시작해서 올해 초 이란의 대규모 시위,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격이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 목요일에 스위스에서 열린 핵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주말에 모든 걸 뒤엎는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이런 공격에 이란은 어떻게 맞섰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공습의 목표는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바로 이란 지도부의 목을 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테헤란 중심부가 폭격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이란의 지휘체계를 한순간에 마비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죠. 이란의 보복은 정말 빠르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들은 이국의 동맹국이면서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요. 그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4개 나라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이란의 오랜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하나같이 미국의 핵심 군사, 경제 파트너들이죠. 두바이의 해변 리조트부터 도하 시내까지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전쟁이 더 이상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의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두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불법적인 침략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격화되면서
이제 모두의 관심은 하나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이 정말 이란의 정권을 바꾸는 것인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어보면 이건 뭐 숨길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방송 메시지를 보내서 자유의 시간이 왔다면서 작전이 끝나면 스스로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거든요. 정권 교체가 이번 작전의 최종 목표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이란 국민들에게 보냈죠. 폭정의 멍에를 벗어던지라 고 촉구하면서 이번 공격이 이란인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길을 열어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작전의 주된 초점은 어디까지나 군사 목표물 제거에 맞춰져 있다고 정치적 목표와는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공식적인 목표와 실제 의도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지금 서사시적 분노라는 이 거창한 작전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 답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